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문학 작품, 뉴스, 다큐멘터리 듣기 및 분석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언어와 문화 이해를 동시에 도울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한국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학 작품, 뉴스,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듣기와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문학, 뉴스,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문학 작품은 한국인의 감정, 사고방식,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뉴스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나 사건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전문적이고 사실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문학, 뉴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학을 통해 은유적 표현, 서정적인 어휘, 예술적 문장 구조를 익힐 수 있고, 뉴스는 공식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을 배우는 데 유용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는 전문 용어와 주제별 어휘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해 능력과 청취 능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기를 통해 문장 구조와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를 독해와 연결하면 독해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자료를 접하며 문학, 뉴스, 다큐멘터리 각각의 스타일을 이해하게 되면 더 폭넓은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학습 과정은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문학 작품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 대화할 때 큰 도움이 되고, 뉴스는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거나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큐멘터리는 학문적 또는 취미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학, 뉴스, 다큐멘터리는 고급 학습자들에게 언어적 능력뿐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실생활에서의 응용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한국어 문학 작품 듣기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문학 작품 듣기 및 분석 목표를 알아봅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적 표현과 어휘를 익히고 작품 속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며 한국어 청취 능력과 해석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습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릅니다. 첫째, 작품 선정입니다. 초급 학습자를 위해 동화 흥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 같은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중급 학습자는 윤동주의 서시나 황순원의 단편 소설 소나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학습자는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이나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현대 소설로 심화학습이 가능합니다. 둘째, 학습 단계입니다. 먼저 작품 듣기로 시작해 원문을 들어보고 이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유 어휘와 표현을 정리하며 어휘 학습을 진행합니다.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작품을 깊이 이해합니다. 실전 연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 윤동주의 시에서 나오는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문장은 시인이 자신의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내면의 반성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학습은 학습자에게 문학적 감각과 언어적 이해를 동시에 제공하며 문학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학 작품 듣기와 분석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문학으로 배우는 아름다운 한국어 표현입니다. 오늘의 학습 자료는 동화 흥부와 놀부입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이야기의 핵심인 권선징악의 교훈을 이해하고 둘째, 주요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흥부는 착하고 가난했지만 놀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장인물의 특징과 이야기를 이해해봅니다. 다음은 어휘 정리입니다. 형제는 형과 동생을 뜻합니다. 욕심은 너무 많이 원하는 마음을 말하며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분석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행동을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입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해볼까요? 그리고 토론 활동을 진행합니다. 당신 나라에도 흥부와 놀부처럼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 질문을 통해 각자의 문화와 이야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한국어 어휘와 표현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속 교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듣기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듣기 및 분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 속에서 실용적인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고 한국 사회와 시사 이슈를 이해하며 공식적이고 정형화된 언어 구조를 익히는 것입니다. 먼저 학습 자료를 선정해 볼까요? 초급 학습자를 위해 날씨 뉴스나 간단한 사건 보도를 추천합니다. 중급 학습자는 경제와 사회 뉴스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고급 학습자는 정치, 국제 뉴스 또는 사설을 통해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제 구성 단계입니다. 첫째, 뉴스 청취를 통해 주요 뉴스를 짧게 요약한 오디오를 들어봅니다. 둘째, 뉴스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와 관용적 표현을 학습하며 셋째, 뉴스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 서울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규모와 지진 같은 단어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용어로 주로 기상청 보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토론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진 대비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뉴스에서 발표된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시사 이슈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뉴스 듣기와 분석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의 제목은 뉴스로 배우는 실용 한국어입니다. 오늘의 학습 자료는 날씨 보도입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식적인 언어 구조와 어휘를 익히는 것. 둘째, 정보를 요약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뉴스를 들어봅니다. 오늘 서울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 날씨 정보를 듣고 내용을 파악해봅니다. 다음은 어휘 정리입니다. 대체로는 대부분을 뜻합니다. 기온은 온도의 높이를 의미하고 강하게는 힘이 세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분석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뉴스에서 핵심 정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날씨, 맑음, 온도, 15도, 바람, 강함.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에 답해봅니다. 오늘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추천해보세요. 또는 뉴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봅니다. 정답은 오늘 서울은 맑고 약간 쌀쌀합니다. 입니다. 이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뉴스에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듣기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듣기 및 분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적인 정보 전달 방식을 익히고 전문적인 어휘와 주제별 표현을 학습하며 한국 사회와 문화, 역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소재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초급 학습자에게는 백종원의 백종원 같은 음식 다큐멘터리를 추천합니다. 중급 학습자는 신비한 한국의 사찰과 같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를, 고급 학습자는 위안부 이야기나 삼성의 비밀 같은 사회 문제나 정치 관련 다큐멘터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구성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다큐멘터리의 3에서 5분 길이 주요 내용을 발췌해듣습니다. 둘째,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정리해 학습합니다. 셋째, 다큐멘터리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서론에서는 주제를 소개하고 본론에서는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며 결론에서는 요약과 제안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살펴볼까요? 한식은 발효 음식으로 건강에 좋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발효 음식은 한식의 특징을 나타내며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적 관습과 현대적 변화를 설명하고 이런 질문을 통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한식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깊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듣기와 분석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의 제목은 다큐멘터리로 배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오늘의 학습 자료는 한식과 발효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입니다. 학습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 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 둘째, 학습자가 자신의 나라 문화와 비교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다큐멘터리를 들어봅니다. 김치는 배추와 고추를 발효시켜 만든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반찬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김치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어휘 정리입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음식의 맛과 영양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뜻합니다. 반찬은 밥과 함께 먹는 작은 음식들을 말하며 빼놓을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분석 활동을 해볼까요? 다큐멘터리에서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에 대해 토론해봅니다. 당신 나라에도 발효 음식이 있나요? 김치와 어떤 점이 비슷하거나 다른가요? 또한 다큐멘터리를 간단히 요약해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발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건강에 유익하며 모든 밥상에 필수적입니다. 이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발효 음식과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 뉴스, 다큐멘터리 듣기와 분석은 한국어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3가지 자료는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독해 능력, 어휘력, 사고력을 발전시키며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텍스트와 맥락을 통해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은 고급 학습자가 원활히 의사소통하고 실제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